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즈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네요. 네.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이 촉발한 내란, 네. 알고리즘 내란? 뭐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지금 해안 리서치 대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뉴욕타임즈에 인용을 했는데요. 정말 알고리즘이 일으킨 최초의 계엄령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치달은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거 다 뭐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그 방송을 계속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선거가 잘못됐다. 심지어 이분은 자기가 그 이겼으면서도 0.7% 이긴 선거를 두고도 부정선거 아니었다면 더 크게 이겼을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망상인데. 네.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든 게 이 네. 인터넷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거잖아요. 빠져서 뭘 하나 빠져서 보기 그랬다. 시작하면은 네.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들만 계속 뜨게 되는 그게 네. 그런 알고리즘이란 거죠.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토끼굴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빠져들게 되면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을 보게 되고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면 또 주류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진짜 진실이 유튜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극도로 편향된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알고리즘이 촉발한 이른바 슈퍼챗 그리고 수익 추구의 극단적인 그 채널들에 계속해 빠져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저널즘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어떤 이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이용자를 불러들이고 수익을 쫓는 그런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가짜 뉴스 계속 뜨니까 여러 개 뜨니까 이게 네.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건데 최근에도 네. 윤석열 씨가 이 관저에 있으면서 친서라는 걸 내렸잖아요, 지지자들에게. 네. 지지자들 다 친서라고 표현을 해. 그렇습니다. 편지에서 네. 여러분들 활약상을 그 자기 지지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채널들이 오늘 이야기할 그런 이제 극우 채널들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이 채널들이 이 전통적인 이른바 정규제나 아니면 뭐 조갑제 같은 보수 논객들 채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수익도 많이 벌고 월 1억 이상 그 이익을 내는 그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월 1억 원 이상이요. 네네. 그 채널들이 지금 이제 이번 그 탄핵 국면에서 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마 이 채널들이 윤석열이 즐겨보다는 그런 채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조갑재 네. 씨나 정규재 씨 같은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네. 영향력이 있는 보수 논객들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분들 아닌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갑재 채널은 오늘 보니까 50만 그 구독자가 되고요. 정규재 채널은 옛날 펜앤마이크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지금 13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규재 TV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는 망했다. 그리고 틀튜브 보지 말란 말을 했어요. 틀튜브 이제 틀튜브 틀리신 이제 어르신들이 보는 그런 채널 좀 혐오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5.18 북한 개입설 주장하지 말자.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지난해 4월부터 했던 거죠. 정규재 씨는 미리부터 그리고 했고. 좌파 친구랑 대화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이용자가 몰리지 않고 더 이 마음에 맞는 채널로 계속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이 취재를 하느라고 이 오늘 말씀드릴 채널들을 열심히 봤더니 네. 제 타임라인이 그 성창경 뭐 무슨 그 이봉규 채널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다가 또 부정선거 믿게 네.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늘 그 조언을 드리는 건 유튜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동 재생, 자동 추천 기능을 반드시 꺼둬라. 특히 또 자녀분들 그 기능을 반드시 꺼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볼 것인가를 추천 목록을 보고 자기가 직접 골라서 추천을 그렇죠. 보라는 거죠. 근데 자동 재생을 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영상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고 그 알고리즘이 계속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구독 안 하는 것도 막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구독한 거 중에서 골라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네. 이봉규 TV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이들이 네. 어떤 일단 그렇게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되겠습니다. 있는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한 유튜버들이 이봉규 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아라 TV,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 연구소, 정의구현, 박완석 등입니다. 이정원 대표님은
네. 초청 받으셨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 언론사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제쳐두고 이런 극우 유튜버들 잔뜩 네. 초청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들이 이렇게 초청이 됐었고 특히 이봉규 TV 이분은 이제 이봉규 TV. 네, 그 뭐 여러 그 방송 패널로 많이 나왔었고 이분 또 미국에서 한인 방송을 하던 분인데 그때 이제 TV조선이 한참 이제 이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면 인기를 엄청나게 끌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영입해서 데려와서 TV조선 그 앵커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이분이 나와서 만든 게 이봉규 TV입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내 방송을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에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고요. ASMR인가 자면서 틀어놓고. 네,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의 조작에 의해서 저질린 것이다라는 말을 그거 여기서 어디서 했죠. 들어봤는데.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 이태원 참사 전 직후에 국회의장. 예. 네,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다. 그래 아직 결정을 못하겠다. 그때가 뭐 행안부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렇죠. 뭐 책임을 경질을 안 어디까지- 했죠. 끝까지 경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까지 갔다 다시 살아 돌아왔죠.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 정확하게 이봉규 TV에서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부터 보고 대통령이 있었구나. 이봉규 TV의 애청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당시 김진표 의장도 답답한 게 그 당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장에서 좀 지나서 말했죠. 물러나가 난 뒤에 이제 한참 뒤에 회고록에서 그 말을 했는데 회고록에서 썼고. 당시에도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이봉규 TV는 구독자가 지금 95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정규제나 아까 조갑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네. 누적 조회수가 7억 뷰가 넘고요. 최근에는 제주항공 사고가 조작됐다라는 그런 거의 도저히 이 방송에 언급하기 쉽지 않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조작됐다는 건 누가 이재명의 난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탄핵 국면 유일하게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탄핵 국면 하는데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네, 사회 혼란을 그런데 이루려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일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음모론입니다. 저는 진짜 그 제주항공 사고 관련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 항공 전문 채널에서 요거를 방송을 분석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영어로 하는 방송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 전문가가 쭉 제주항공 사고 설명하다가 근데 이런 무지막지한 황당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홀드해놨어요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 사람이 올린 거예요. 네. 영어로 열심히 써서 올렸는데 이게 바로 planned event. 네. 계획된 사건이다. 그러면서 뭐 MBC는 좌파 방송이고 뭐 야당은 네. 어쩌고 탄핵 막 그런 얘기를 잔뜩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방송 보고 그렇습니다. 믿게 되신 분들이 네. 나가서 그런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김 의원님하고 방송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에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지금 27%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국민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34까지. 그러니까 이미 탄핵 국면 이전 비상계엄 이전 지지율이 이미 국민의힘이 회복한 상태라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네. 아무리 미국 사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나 네. 이런 사회 말하자면 엘리트 계층들 공부 네. 잘하신 분들 좋은 학교 나오고 시험 합격해서 뭐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네. 되고 의사 되고 이런 분들은 황당한 얘기는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 공중파 방송 정도에 나오는 얘기들을 기본으로 얘기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렇지만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역할 드리고 그러는 심지어 거잖아요. 대통령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든 걸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나도 내가 보는 채널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나도 뇌썩음 현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뇌썩음 현상이요. 옥스퍼드 채널이 옥스퍼드 사전에서 네. 이 작년에 단어가 브레인 랏이라고 뇌 썩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brain rot. 네. 그래서 이제 뇌가 썩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뭐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한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세계적인 이 논란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부패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뇌가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아. 이게 대표적인 게 쇼폼 동영상인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지적 능력이 퇴보하게 된다라는 게 이 옥스퍼드 랭귀지가 그 조언하는 그런 이 우려 사항이고요. 특히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소비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원래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소설가죠. 월든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자가 썩을 때 썩은 감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이 뇌 썩음을 치료하는 시도는 왜 없는가? 이 말을 다시 몇백 년 전 말이지만 다시 지금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 이런 뇌 썩음 현상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두고 이게 의도된 사고다라고 말하는 거라든가 여전히 5.18이 북한군의 개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이봉규 TV를 보면 이재명 그 대표가 옛날 그 피습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게 조작됐다. 이태원 참사는 불순실하게 개입됐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그 지난해 4월 총선을 보면 이미 여론조사 결과 꾸준히 진행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그 의혹에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여러 차례 팩트 체크도 많이 돼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뒤늦게나마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더 빨리 사회가 해소를 했어야 됐다. 부정선거하는 사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개표 과정에 참여를 하게 한다거나 이 내용들 투명하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극복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기들만 음모론에 세게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개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거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유튜브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정원 대표하고 계속 얘기할 테니까 의견 많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투명하게 다 밝혀서 그 음모론들을 다 팩트로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거 우파 유튜버들 그걸 돈이 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되니까 맞아서가 아니고. 사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99%의 사실에 1% 거짓을 섞어가지고 계속 부풀리고 사람들은 또 이게 뭔가 현실에 답답한 사람들은 또 새로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들이 계속해 퍼지는 것이죠. 1억 원 번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 유튜브 구독자 현황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독자 현황. 네네. 지금 이제 그 진성호 방송이 가장 이제 최근에 잘 나가던 방송인데 여기 만인가요 단위가? 185만. 만입니다. 185만이고요. 신의 한수 이 신의 한수와 진성호 방송 그리고 이제 특히 성창경 그리고 이 방송들이 최근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나게 그 돈을 벌어들이는 방송인데요. 이 성창경은 MBC 출신이고 이봉규는 TV조선 출신이고요. 성재주는 과거에 이제 하이에크라든가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관련 책 소개 채널로 시작했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 있습니다. 고성국 씨는 옛날 이제 그 유명한 정치평론가에 들어가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의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잖아요. 정책연구소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조갑제라든가 그 정규제 같은 전통적인 부수 농객은 여기 리스트에 끼지 못했고 최근에 뜨는 채널은 홍철기 TV, 김상진 TV라고 있는데 각각 50만에서 37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채널들이 급격히 하루 뭐 10,000명씩 2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혹시 그 다음 그림을요. 그 유튜브 수익 현황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익 현황하고 조회수 현황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수익 먼저 볼까요? 성창경 TV가 지난 한 달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렸습니다. 1억 1,000만 원이요? 이게 그러니까 방송사 같은 건 아니고 사실 개인이 하는 거죠?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연구를 하면서 봤더니 잘 나가는 채널들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놓고 짧게 5분씩 10분씩 순발 있게 치고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치고 들어가는 방송 중에 상당 부분 소스는 조선일보고요. 이 속보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코멘터리를 붙이는 그런 방송들인데 성창경 TV만 해도 10분 안팎의 영상을 하루에 무려 15개에서 20개 가까이 올립니다. 굉장히 많이 거의 그냥 그 브로드캐스팅처럼 계속해서 하루에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 15개의 그 방송이 각각 한 10만 뷰 정도. 근데 다음날 정도 되면 다음날 되면 뭐 20만 뷰, 30만 뷰 늘어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조회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회수를 보면 나오네요. 조회수를 보면
방금 이게 조회수였죠. 조회수가 네네, 요게 조회수. 조회수가 1억 뷰고요. 네네. 수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익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 성창경이 한 달 4억 동안 원이네. 지난 한 달 동안 4억 원의 그렇죠. 네. 방송을 저 위에 진성호 방송이 저게 2억 2억 정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성창경은 워낙 방송을 많이 내보내면서 이게 또 각각 뭐 10만 뷰, 20만 뷰. 그러니까 하루에 15개가 150만 뷰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하루에. 기간이 얼만큼이에요? 벌어들인 딱 탄핵 국면부터 탄핵 국면 12월 그 2일부터 계엄 국면부터 어제까지 집계하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네. 와, 그러면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 뭐 아주 그 돌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하루 15개 방송을 찍으면서 월 4억 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창경은 이게 슈퍼챗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이거는 기부금 이제 같은 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슈퍼챗 말고 오로지 그 조회수 수익만 조회수 계산한 것입니다. 광고 수익이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보면 이제 진성호 방송하고 성창경 TV는 아마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고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 수익이 제한돼 있는 상태라서 슈퍼챗이 안 되는 슈퍼챗은 안 되고 슈퍼챗 안 되고 근데 이제 기부는 안 진성호나 되고. 성창경은 이거는 이제 조회수만으로 네, 조회수만으로 슈퍼챗은 아시죠? 생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밀어주는 그 일테면 이제 아프리카의 기부 받는 별풍선 거죠. 같은 것들이고 지금 나오는 이제 수익은 조회수에 따라서 거기 광고가 앞뒤로 붙는 광고에 따른 이제 수익인데 보면 이제 아까 조회수가 한 1억 뷰고 네. 수익이 4억 원 정도 되면 곱하기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의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100만 뷰면 나오면 4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까 10분짜리 영상 15개를 각각 10만 뷰씩 번다 치면 하루 150만 원이고 그것만으로도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막 방송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 뉴스 채널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심지어 운전하면서 대시보드 앞에 카메라 올려놓고 운전하면서 찍는 그런 영상들이 그리고 자기가 취재하는 네. 것도 아니죠.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다 나온 이야기들 약간 망상을 보태가지고 코멘터리고 얘기하는 사실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판이 뒤집어졌다. 윤석열이 뭐 이렇게 무죄라는 뭐 몇 가지 이유 뭐 그런 식의 뭐 그 방송들이 많고요. 체포조 진입 시도 시민들과 충돌 이런 이 라이브 영상들 관저에 난리가 났다. 경찰 기동대 충돌 이런 거. 뭐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느낌표를 여러 개 찍어가면서 하는 방송들이 사실 이제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그런 방송들인데요.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니까 뭐 네. 이렇게 2억 원, 4억 원 한 달 동안 벌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 수입이겠네요. 그렇죠. 개인 그렇죠. 수입. 네. 이 유튜브 수입은 거의 다 그냥 뭐 세금만 떼고 다 100% 가져가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다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네. 돈 때문에라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사실 없는 제가 거죠. 이제 어제 오늘 좀 취재를 하면서 보니 이 방송들은 사실 이제 윤석열을 지켜내자 방송. 아까 혹시 슈퍼챗 세로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윤석열을 지켜내자라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탄핵 기가 확산되고 이건 있다. 슈퍼챗 현황이네요. 이거는 참고 삼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회수와 별개로 신의 한 수는 이제 작정하고 슈퍼챗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슈퍼챗으로만 1억 5천을 이걸 챙긴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는 사실은 규모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김어준 그렇죠. 뉴스공장은 스태프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죠. 스튜디오도 화려하고 40명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슈퍼챗과 또 자체 광고에 연계되는 수익을 합하면 아까 성재주는 조회수만으로 4억 원 정도, 그리고 신의 한 수도 이 합치면은 3, 4억 정도 매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거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살짝 흘렸는데 네. 중국이 굉장히 또 불쾌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선거 조작 현행범으로 중국 공산당 정산 요원 90명이 체포됐다. 이런 전혀 허무맹랑한 이런 주장들을 버젓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계속해서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거짓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믿고 있거나 여기에 월 1억 원씩 계속 이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배승희 변호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네. 변호사인데 종편이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이거 KBS에서도 방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분 그러니까 사실 이 극우 유튜브의 문제가 합법적인 온상 양지와 이 음지의 관계가 거의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배승희, 고성국도 고성국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고 방송하고. 아까 성창경이나 진성호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방송에 계속 나오는 분들이란 말이죠. 지상파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지상파에 나왔을 때는 그런 네. 극단적인 얘기는 안 하나요? 지상파에서는 좀 그보다 좀 이제 완화된 얘기를 하는데 이 배승기 변호사 어제 방송을 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네. 자기 유튜브에서. 네네네. 이 사실 이런 주장들을 사실 상당 사람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도 못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윤석열의 발언과 맞물려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통령은 계엄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뭐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걸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투쟁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아니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로 프레임을 바꿔서 거기에 계속 이제 이 슈퍼챗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승희 TV 보니까 윤 대통령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이것도 계속 네네. 뭐 제목으로 쓰고 네네.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주장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흥분해서 슈퍼챗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기부금이니까 네. 돈을 방송을 보면 이제 내고. 라이브로 옆에서 계속해서 막 이정환님이 뭐 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진보적인 시청자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실시간 이 동시 접속자나 이런 거를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네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런데 슈퍼챗은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돈 많이 내는 보면 분들 많이 보시나 봐. 이 보수 채널들의 또 특징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네. 로고 하나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요.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로 텍스트를 읽기 쉽지 않잖아요. 노안이 오면은 사실 이미 저희 친구들도 텍스트 보기 쉽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들려주는 방송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 거기에는 사실 뭐 대단한 방송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선명한 화면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는 유명인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이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갖는 경쟁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이 네. 대통령 담화문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한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의 간첩이 뭐 네네, 그렇습니다. 발견됐다든지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다 확인됐고 뭐 네네. 국정원이 가서 선관위 해킹해가지고 다 성공해봤고 이런 얘기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 네네. 얘기를 다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기훈 행정관이라고 있죠. 김건희의 일곱 간신 네네네. 칠상시의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지금 이제 그만뒀지만 이분이 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캠프 외곽에서 별동대추 활동했고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국면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딱 7글자를 페이스북에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7글자 공약이라고. 7글자 공약. 그 공약을 이 강기훈 행정관이 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극우 성향 정당을 만들어서 대표를 지냈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까 하지만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이 사람의 공약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 소셜 채널이라는 것들 자문을 받고 또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이 김건희 여사의 소통 역할을 맡게 만들었고 끝까지 음주운전이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자르고 싶지 않아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일 때 연결시키고 있던 사람도 부인인 김건희 씨였던 건가요? 그렇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마 검사 시절은 그렇게 많이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즐겨봤다고 하고 실제로 대통령 초청 인사들 아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유튜브 이 채널 운영자들이 대부분 다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왔고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도 아마 같이 빠져들지 않았을까라고 보기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김건희 씨가 고리가 돼서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씨가 연결되도록 했고 네.
집중적으로 그 영상들을 시청하게 됐고 네. 그 영상들의 알고리즘을 타고 더 극단적인 얘기를 계속 접하게 됐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사실 네이버에 들어서 뉴스를 보면 거기엔 조선일보와 한겨레와 뭐 여러 매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모두가 다 보는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보여주는 그 리스트가 다 다른데 이 리스트는 나에게 최적화된 맞춤형이고 이게 실제 나에게 맞다기보다는 유튜브가 시청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광고를 보기 위해서 설계된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에 따라서 나에게 노출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승희 변호사 채널 열심히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고성국 채널을 보여주고 그걸 또 보면 계속해서 다른 채널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또 슈퍼챗을 많이 하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사람이 더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채널들이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하는 정규제보다 이왕이면 고성국 채널을 더 많이 노출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유튜브에 머물게 되고 유튜브 소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유튜브의 타임라인이라는 건 이른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유튜브는 실제로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 뉴스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계기로 드러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위험성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큰 일을 했다. 비상계엄에 뭐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 이거 범죄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네. 비상계엄에 컨텐츠를 네. 주입하는데 네. 큰 역할을 했다. 네. 정말 씁쓸합니다. 네. 근데 아까 뉴욕타임즈에서 이 알고리즘 내란이라는 얘기 했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아마 트럼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어서 뉴욕타임즈가 쓴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네. 드는데 트럼프가 이런 뉴미디어 다루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이제 2016년 대선 때부터 사실 이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를 비롯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편향성을 부추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 뭐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트럼프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다 빼앗긴다라는 공포론을 부추겼었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그 정치 선정 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악용한 그런 사례들이 드러났었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이 윤석열과 트럼프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요? 트럼프는 이제 사실 이제 알고리즘을 자기가 악용을 했다면 윤석열은 자기가 그 알고리즘 안에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실 매몰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군요. 트럼프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멕시코 국경 문제를 계속 거론할수록 자기에게 표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게 뭐 신념일 수도 있지만 그걸 위험을 충분히 알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걸 설계를 했다면 윤석열은 누군가 설계된 데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믿어버리는 뇌가 썩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아까 네. 옥스퍼드 사전에 트럼프는 따르면. 사실 저널리즘 환경을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뭐 이 이민자에 대한 그 혐오 같은 것들을 이 메인스트림을 끌어올린 그게 절대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트럼프는 사실 미디어판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그 저급한 정보 수준단위 음모론에 빠져들면서 자기 스스로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거의 그 몽상적인 망상에 빠져서 비상계엄을 터뜨리고 스스로 정치적 생명도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뭐 거짓말 많이 하고 가짜 뉴스 전달한다고 욕을 많이 먹지만 네. 그런 상황을 알고 잘 이용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아젠다를 그리고 관철시키고. 중도로 확장을 했고요. 중도를 확장을 한 거죠. 그렇죠. 특히 네. 트럼프는 네. 어쨌든 네. 뭐 미국인 전체 유권자 중에서 50% 정도의 득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보수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정권이 스스로 사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극우 세력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원래 지지율보다 확 윤석열을 쪼그라든 지지했던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들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채널들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게 이 판을
윤석열의 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판 그리고 차기 대선의 판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프레임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결국 윤석열을 심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계속 대선과 그다음에 여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심지어 그 제주항공 사고를 정책 음모와 연결시키는 것도 이재명을 등판시키면서 이 판을 이 탄핵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프레임이 강력하게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보셨지만 그 리얼미터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꽤 많이 반등을 한 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8년 전과 달리 8년 전에 박근혜 네. 탄핵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 같은 건 안 네. 했잖아요. 시대가 탄핵이 다르니까. 성공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꽤 오래 갈 것 같다. 이번에 네. 당시는 박근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죠.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마지막 지지율이 11%인데 실제 지금 이제 국정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조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꽤 많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갤럽 조사만으로도 이미 32에서 24로 빠졌는데 이번 조사 나오면 상당 부분 좀 반등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보면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가서 그러니까요. 이른바 방탄 의원단을 했어요. 박찬호 의원. 근데 그 상황도 보면 이 국면이 당시 박근혜 탄핵 때는 찬성표가 234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어떤 탄핵 대열에 섰다면 지금 이제 그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격의 상당 부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4억 원 이상 월 4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그 유튜브 채널들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혐오와 차별 그다음에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네. 극우 유튜버들 네. 가짜 뉴스를 공급하는 이런 네. 사람들은 심지어 그 가짜 뉴스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쩐지도 확인하기 네. 어려운 것이 그걸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돈 때문에 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언론이고 저널리즘이구나. 이분들이 네. 또 공중파에도 나가고 케이블 종편에도 나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믿게 되면서 그분들이 결집해서 계엄이 정당한 거지. 이렇게 민주주의 우리가- 파괴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진보나 보수나 언론이 다 썩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언론의 신뢰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고요. 그리고 네. 그만큼도 언론 보도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면서 비판적으로 언론 보도를 접근하는 것과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선일보 한겨레를 비교하면서 왜 신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신문 이렇게 이야기했나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언론을 다 부정하고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찾아서 우리가 배승희 변호사 채널이나 아니면 이봉규 TV로 본다면 이런 그 극단적인 그 주장들에 빠져들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라는 주장을 믿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을 믿고 그 외국의 유명한 사이트 가가지고 영어로 댓글 다시는 분까지 있는 걸 제가 보니까 너무나 정말 어제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웠습니다.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삐딱한 소리를 하니까 부정적인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 댓글에 CIA 신고 완료. CIA 신고한다는 건 제일 황당해 네, 지금. 요즘 CIA 신고를 많이 하는 게 CIA 유행이라고 하는데. 직원들 참 너무 네.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럴 정도로 모르겠어요. 사실 뇌가 썩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브 자꾸 보시면 뇌가 네. 썩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알고리즘 자동 추천 네. 해제해 주시고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혹시 끝났나요? 남은 네. 이야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한국이 더 심각한 건 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있고 우리가 또 이 뉴스가 아닌 것에 경계가 사라져 있고 뉴스의 맥락적 소비가 잘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해석과 평가를 우리가 강력한 그 누군가의 주장에 의존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뉴스가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우리가 그걸 교차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판단을 이봉규나 아니면 성창경에 의존하는 시대로 가는 것은 결국 내가 썩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 우리가 보게 되는 경로 자체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당신들 이걸 보는 게 우리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다. 맞춰져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실실과는 거리가 멀다. 알고리즘에서 독립되는 알고리즘이 나의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